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45분입니다. 미국이 어젯밤에 하루 멈춤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는 덩달아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멈추는 게 미국이 멈춘 거하고 아시아가 멈춘 거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겠죠. 미국은 뭐 맨날 신고가를 쓰는 초강력 장이고, 뭐 아시아는 이미 뭐 테이퍼링, 긴축에 발발 떨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멈추긴 멈추더라도 의미는 분명히 서로 다를 겁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장중에 재미있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나눴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두 정치인들이 만나서 그냥 뭐 맨날 하는 인사치레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자세히 보진 않을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내용에 여기는 별 게 없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재료로 해서 이 환율 시장이 좀 재밌게 움직였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뭐 그냥 조용했습니다. 환율이 뭐가 움직였냐? 위안화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위안화가 오늘 이랬어요. 이거 일봉입니다. 그죠? 일봉에서 일단 지금 위치를 먼저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에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그 다중 바닥형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죠.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오늘 일봉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아래로 급락을 했었다가 꼬리 달고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마감을 해야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꼬리 달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아래 꼬리를 달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타이밍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재료가 그냥, 그죠? 그런 이슈가 그냥 재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그랬냐, 뭐 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냐, 뭐 굳이 뭐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튼튼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안화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시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 환율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튼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는 치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려고 막 삼산을 만들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달러 환율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보니까 이 한동안 위안화가 초강세라서 위안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얘가 하방 경직성이라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 달린 거 보면서, 이게 위안화하고 최근에 동조화가 돼서 그나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 약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오늘 좀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중요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다. 그래서 이 삼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끝나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뭐 환율 부분이 그 정상회담 이슈를 재료로 해서 조금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제 원래 하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은, 이 위안화를 잘 보자라고 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그 뭐 세 개의 큰 퍼즐 조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테슬라 폭등과 비트코인 ETF 상장과 뭐 위안화의 초강세,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어떤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다. 얘네 세 개가. 요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무튼 오늘 그 중에 이제 위안화가 일단 요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를 좀 아무튼 눈여겨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요. 이 세 가지 퍼즐 관점에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위안화가 갑자기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일단 잘 봐야 될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 자리가 일단은 깨지면서 뭔가 물량이 한번 쏟아는 졌어요.
참고로 정고점을 높였네, 계속 랠리 중이긴 하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과거에 있는 이런 거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트코인 ETF가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쯤에서 상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ETF의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하여튼 비트코인도 같은 날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한국 시장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일단 눈에 띄는 이슈들 좀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 부근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그 이야기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떠들진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이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이게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 그런 작은 소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소형주는 탁 뾰족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돈의 흐름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 방향을 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죠? 10월 말쯤부터 그런 이야기를 슬슬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2주 3주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 잊지 않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증시인데요. 오늘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죠. 어젯밤 미국이 상승을 멈췄으니까 다들 일단은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 쳐 올리다가 다시 누군가 위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보이고 있어요. 일본 증시 숏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쨌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욱더 눈독 들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여기서 일본 증시가 아래쪽으로 갈 거면 여기쯤에서 쌍고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 다시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기존 일본 시장 숏 보유자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을 몇 거래일째, 2거래일째 확인을 했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일단 확인을 한 거죠. 여기 한번 두 번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일본 간단하게 봤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거 어차피 하락 추세였으니까 특별히 이상할 거 없는 것 같고, 일단 다시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위안화 환율도 오늘 보시다시피 장중에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약세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시장에 있던 어떤 기대감들,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 또 그리고 베이징 주식 거래소의 개장, 요런 굵직한 이슈들이 일단 전부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벤트들은 끝났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시장하고 아시아 장 대충 분위기 봤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숏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심리적인 이야기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시다면은 그거는 어쨌든 포지션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럴 수 있어요. 다들 어쨌든 사람마다 눈에 딱 띄진 않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본인이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치게 담으면 본인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돈 벌라고 욕심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금액은 5억인데 빚내서 8억 10억을 샀다,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10억 벌 수도 있는 거, 10억 까일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너무 욕심내시지 마시고 너무 쫄리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 줄이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수준까지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비중은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HTS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HTS를 좀 덜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HTS 보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2000년쯤부터 이게 HTS가 보급이 되면서 이게 마치 그 주식쟁이는 하루 종일 HTS를 보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주식 시세 호가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인식이 좀 그렇게 굳어졌는데 그거 약간 좀 저는 반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반대예요. 이런 호가창 이런 거는 내가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잠깐 그때만 좀 잠깐 보면 되거든요. 그날 내가 직접 매수 매도할 때 뭐 그런 때나 잠깐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기빨리거든요. 이런 거를 매일매일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HTS가 주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이 화면 가득 차 있는 이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들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필터 이런 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지 않다면은 어쩌면 이런 걸 보는 거는 본인에게 지나친 스트레스와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TS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사실 HTS가 등장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주식시장 역사에서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전부 증권 거래소 갖고 전광판 보면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본인이 못 견디겠으면 매일매일 보실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덜 보시는 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무튼 HTS를 하루 종일 보고 있고 호가창까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걸 보면서 해석할 능력이 있는 분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거 백날 보고 있어도 난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안 보실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공부 측면을 위해서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굳이 맨날 보고 계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양날의 검이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예요. 사용 방법 모르고 잘못 휘두르면 본인이 엄청나게 크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용 방법 정확하게 알고 잘만 사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본인이 못 견디겠다 그러면 안 보시는 것도 아무튼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긴 한데요. 자, 아무튼 그래도 일단 오늘 제가 코스피에서 봤던 것들, 코스피에서 이야기할 거, 코스닥에서 이야기할 거 몇 가지 점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우는 날이었죠.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겁나게 싸웠어요. 오늘 개파락 출발해갖고 장중에 어제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다가 왔는데 이런 건 일단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서 몸통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장중에 힘으로 요거를 돌파한 척 하려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비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써가지고 넘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에너지가 위에서 작용해서 밀려서 마감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저항을 확인하긴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장중의 급등은 오히려 그죠?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했죠. 시장 상승에는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 전일 고점을 넘어가려면 시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 폭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거꾸로 일단 오늘 기회로 활용이 된 날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려나. 근데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이런 자리에서 숏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신규 포지션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이나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해갖고 조금 자세히 잘 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어디를 잘 못 넘어가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니까요. 395를 잘 못 넘어가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 터졌을 때 활용을 하셨다면은 이제 대단히 잘하시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응 잘하신 분들일 것 같고 활용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395라는 게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어쨌든 내일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양봉이라서 이게 완전히 저항을 의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서부터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 줄이면서 힘없이 배실배실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멈춤에 따라서 한국도 멈춰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저항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거래량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거 갖고 어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겠, 예,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일단은 뭐 395의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로 끝. 풋옵션들이 죽진 않았는데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 확인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머리 위에 이거래일간 뭐 7만 1천 몇백 원 정도에서 또 저항을, 그죠?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저항 의식해야 될 자리에 의식하고 있어요. 7만 1,7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저항 의식할 자리에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사실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저항 확인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78.5원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잘 죽지 않고 있고, 오늘 위안화가 벌떡 올라옴에 따라서 지도 벌떡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삼산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그죠? 삼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예, 말씀드렸다시피 원화가 강세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강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위안화도 아래 꼬리 달고 벌떡 올라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위안화가 그나마 원화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죠? 달러 강세로부터 위안화의 강세가, 그죠? 원화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위안화라는 날개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화를 줄지는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굉장히 많이 신경 쓰였어요. 장중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코스피는 솔직히 아무 관심 없었어요. 여기서 좀 더 오르나 마나 상관없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중요한 날이었다. 오늘 환율 시장 쪽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일단 오늘도 고점을 높이긴 높였지만 보시면 다들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일단 별로 희마리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뭐 거래량 정도만 보고,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코스닥 150 지수, 현물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있는 직전 고점 넘었고 추세선을 돌파한 차겠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포기하실 수도 있을,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만큼만 보면 안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올해 있었던 일 정도는 다 봐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150은 마치 코스피 선물로 치면 그 440 부근에 와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어제는 뭐 한 438 정도 됐으면 오늘은 뭐 440 정도에 일단 터치는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고점을 높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높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여기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전부 다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하루 만에 극복할 수 있겠냐 싶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가 뭐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려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보시면 선물 거래량도 줄어들고 했으니까 저는 어쨌든 이거 넘었으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거 넘었으니까 무조건 이제 숏은 포기해야 돼 라고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포기해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쪽 저항을 아직 완전히 이거 소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가고 싶으면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빵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중요한 자리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매크로적으로 뭐 긴축이 어쩌니 저쩌니, 뭐 완화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그런 굵직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뭐 최소한 정부 정책, 뭐 정부에서 코스닥을 밀어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요.
뭐 그 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연말쯤 됐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항상 영향받죠. 연말 되면 대주주 뭐 양도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에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실 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풀자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른 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거든요. 여기 코스닥 업종에서 중요한 애들만 제가 모아놓은 건데, 보시면 오늘 상황 보세요. IT 하드웨어 하락했죠, 제약업종 하락했죠, 기타 서비스 하락했죠, IT 소프트웨어가 5.1% 올랐죠, 반도체도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 업종 지수 중에서 얘 하나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150을 멱살 붙잡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리고 오늘 상승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무려 직전 고점, 무거운 저항, 코스피 선물로 치면 440짜리에 들이대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더 적어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래도 계속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보긴 봐야 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직 우리가 그물을 쳐놓긴 쳐놨는데 이 그물에서 고기가 아직 다 빠져나간 게 아니니까, 아직 고기는 우리 그물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제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뭐 1000개가 넘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 50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방금 보셨다시피 이 상승하는 업종이 없고 전부 하락했다라는 거. 이 IT 소프트웨어로 전부 돈이 빨려 들어간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르면서 코스닥 150이 올랐는데, 얘를 모습을 보시면 이 IT 업종 지수, IT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인데 얘가 보시면 오늘 볼린저 밴드 째면서 폭등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금 얘가 대장으로서 코스닥 150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얘 아니면 이제 제약 업종 지수인데, 얘가 지금 이제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폭등을 해버렸다면 일단 우리 갸우뚱 해볼 수는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약한 불로 해서 살살 떼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강한 불이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오버슈팅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소 단기 과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단기 과열 정도의 움직임이 아닐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이격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좀 굉장히 비싼 가격대에 와 있고요. 그 와중에 제약업종 지수 이런 걸 보시면 역배열로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거의 완전 역배열로 가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약하고 지금 뭐 게임주가 끌고 가는 코스닥 시장인데, 게임주들이 맛이 가고 있다. 뭐 IT 하드웨어 이런 애들도 좀 맛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아무튼 그 종목별로 살펴봐도 여러분들 이 코스닥 150 지수, 업종 지수 이렇게 딱딱 눌러 보시면은 한국 거래소 들어가 갖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오른 거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위메이드가 다 끌어올린 거란 말이나, 결과적으로 얘네 차트도 한 번씩 좀 살펴보세요. 얘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오늘 다 급등했죠. 물론 내일도 급등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한두 방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늘 아무튼 이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코스닥 150이 결과적으로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 직전 고점 자리는 넘었는데, 이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뭐 위메이드니 뭐 카카오 게임즈니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끌어올린 거면은 이거 우리한테도, 이거 계속 쭉 보시는 분들께도 희망이 있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쫄 때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지금 정신 차리고 나서 한번 뭔가를 더 해보려고 시도할 때지.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래에서부터 하락 N자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너무 오래 가지면서 이 전에 피곤해서서 지금 이제, 그죠? 지금 그런 피로감 때문에 이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건 빨리 잊고, 아무튼 지금 다시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런 피로감 같은 건 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좀 더 열심히 봐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횡설수설했네요.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미국 주식 시장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뭐 어제 멈췄으니까 오늘도 멈추면은 뭔가 이제 쌍고점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오늘 또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쌍고점 가능성 또다시 좀 낮아지겠죠. 또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올라도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니까 어떻게 될지도 뭐 도무지 감을 못 잡겠네요. 그죠? 하여튼 좋은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기다려 볼 뿐입니다. 요즘에 그 밤에 뭐 빨리 자니까 좋아요. 하여튼 보고 있다고 뭐 달라지지도 않고 저는 일단 요렇게 박스권 세팅해 놓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뭐 지네가 어떻게 돼도 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밤에 잠 잘 자고 있습니다. S&P, 나스닥 둘 다 뭐 어쨌든 그래요. 숫자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다 박스권이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죠. 또 오늘 밤에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비트코인 약세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 미국 옵션 만기 준대 이 변동성이 어떻게 감소시킬지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밤 시장을 보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떤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거는 눈에 띄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 어제 우리 다 이미 살펴봤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리테일 세일 증가 그게 발표가 되긴 되는데 솔직히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가 중요하지 이런 게 별로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외에 뭐 FOMC 위원들 몇 명 연설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거나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